오늘은 9년 만에 전작보다 화려하게 돌아온 애니메이션 자레드 부시 바이론 하워드 감독의 주토피아 2 만나봅니다. 시내 1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도 열풍이라고요? 네, 중국 흥행세, 한국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그렇죠.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에서의 흥행세는 뭐 거의 기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개봉 이틀 만에 5,400만 달러 이상의 티켓 수입을 올리면서 북미와 맞먹는 정도의 뭐 흥행 수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주토피아 테마파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진이 지금 뭐 엄청나게 여기저기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재밌게 보는 사람이면 특히 뭐 가족 관객이라고 하면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흥행 수익을 이제 다 총합하면 한 9억 달러 이상 수익을 냈다고 하고 이 정도 수익은 지난 몇 년간 정말 보기 드물었던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로서 그리고 특히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지금 디즈니가 잠잠했었죠. 100주년을 지나면서 100주년 기념작이었던 위시마저도 이렇게 별다른 흥행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비평적으로도 성공을 못했던 터라 계속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주토피아 2를 통해서 지난 9년 동안 정말 이를 갈고 만들었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국 시장을 디즈니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거든요. 디즈니랜드에 주토피아 파크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설치를 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 주토피아 IP가 뭐 정치적으로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너도나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IP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했고 일본에서도 최근에 개봉해서 또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주토피아 2의 열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영화 보고 나서 상하이 가게 돈 모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인기를 얻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왜 위시가 잘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속편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거 무시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토피아 2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고 너무 귀여운 캐릭터들 나오고 뭐 이렇지만 일단은 이 익숙한 캐릭터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보아야 할지 기대치가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서 그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얹어서 보여주는 이제 이게 속편의 전략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략이 잘 통한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 속편이라고 하는 거를 무시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디즈니가 최근 들어서 새로운 오리지널 스토리 뭐 그리고 이를테면 실사 영화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되는 거는 이미 예전 것. 입증된 것을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닌가. 그래서 토이스토리도 지금 속편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저는 이게 속편의 힘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무시 못할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의 뭐 캐릭터들이 귀엽다. 그래서 뭐 보고 있으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주토피아 열풍이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일단 개봉 성적이 좋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굿즈 같은 게 콜라보 굿즈가 진짜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토피아 2 같은 경우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무슨 하다못해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것에도 다 이걸 뭐 사은품을 끼워주는 것이든 아니면 패키지를 이 주토피아 2 캐릭터로 하는 것이든 이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일단 주토피아 2에 노출되는 이런 막강한 마케팅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닉과 주디 캐릭터
캐릭터 자체의 어떤 뭐 매력이랄까요? 그게 이제 캐릭터가 뭐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예쁘고 네. 사람들이 누구나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세대를 불문하고 사실 되게 귀엽다. 캐릭터라이징이 이미 너무 잘 돼 있는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흠잡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고 그리고 두 캐릭터의 콤비가 너무 다르면서도 아주 이상적으로 이 두 콤비의 어떤 조화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난 몇 년간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7사 영화를 포함해서요. 디즈니가 계속 어떤 뭐 가치를 내세웠던 게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의 애니메이션 영화도 실사화를 하면서 뭐 인종이나 성별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주인공을 내세워서 새롭게 리빌딩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게 호불호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주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관 자체가 굉장한 이 다양성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면서 동시에 관객들에게 그런 좀 이질적인 낯선 경험을 해주지 않고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매력을 잘 갖춰놨고 이미 그걸 2편에서도 잘 이어나간 것이 이번 영화의 흥행의 굉장히 주요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다양성 이야기를 할 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콘텐츠들이 이제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이 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디즈니 세계에서의 다양성 추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익숙한 여기서 익숙하다는 거는 디즈니 캐릭터들은 어렸을 때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말할 줄 알기 전부터 부모님이 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너무 긴 시간 동안을 익숙하게 알아왔던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야라는 전형이 누구에게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이제 그것을 외형부터 해서 바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동물 세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을 주인공으로 할 때하고 동물을 주인공으로 할 때하고는 그 거부감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주토피아는 사실은 첫 번째 편부터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디즈니 작품들에 대해서 뭐 그 다양성 억지로 추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도 주토피아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동물이 주인공인 그야말로 이 디즈니가 전문으로 잘할 수 있는 이 털붙이들의 세계에서는 확실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서도 약간의 함정 같은 건 있는 게요. 우리가 너무 친숙한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네. 개나 고양이는 주토피아 세계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네.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네. 반려동물들은 또 배제시켰는가. 그리고 또 주로 이 활약하는 동물의 종들이 뭐 포유류 네. 중에서도 이제 뭐 초식 동물들 위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동물들 자체에서도 분명히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좀 나눠져 거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는 일단 신경 쓰지 않고 닉과 그러니까요. 주디의 이 귀여움에 빠져든다는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사람을 앞세워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에는 우리가 모두 좀 지쳐 있었나 봐요. 네. 이 주토피아 2 보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정말 갈수록 화려해지고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작품은 역시 뭐 전작보다 정말 많이 화려해지고 볼거리도 많아졌죠. 저는 이 시사회 때 처음 보면서 이게 과연 1편을 익숙했던 관객들이 2편도 좋아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케일을 이미 너무 키웠고 네. 그리고 액션 어드벤처 무비로서의 어떤 활약이 1편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거든요. 그렇죠. 1편에서는 좀 이 어떤 사건 해결을 해나가는 닉과 주디 콤비의 어떤 활약상은 동일하지만 약간 비교하면 아기자기한 면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갑자기 닉과 주디가 제임스 본드나 톰 크루즈 미션 네. 임파서블 시리즈의 어떤 톰 크루즈 같은 활약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스케일이 너무 커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아주 조그맣고 그러니까 너무 이 동물 세계에서도 몸집이 작아서 소외받았던 두 캐릭터가
활약을 너무 본격적으로 하니까 관객들이 그런 걸 더 좋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인간 캐릭터들이 나와서 네. 사람이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 이상의 표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죠. 물론 맞아요. 뭐 CG가 네. 있다고는 해도. 근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리면 다 되는 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굉장히 그 극대화되어서 네.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이어지는 게 참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그 일반 상영에 가서 봤단 말이에요, 주말에. 네. 근데 주말 낮 시간인가에 갔는데 정말 꽤 큰 상영관이었는데도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영화를 보는데 당연히 주토피아 2니까 놀라울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린이 관객이 한 절반쯤 있고 네. 성인 관객이 절반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같이 보는데 이 중간에 보면은 이제 어떠한 초반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그 경찰서장이 죽었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경찰서장이 죽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관객석에서 어린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술렁술렁 막. 네, 네. 사실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아니다라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런 반응을 리액션이 하나 너무 좋네요. 너무 리액션이 귀여운데요? 너무 좋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편보다는 더 극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니까 그럴 때마다 어린이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그걸 보니까 이거는 됐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개봉하고 정말 직후에 가서 본 거였는데 이 반응 보니까 이거는 뭐 일단은 이 집 애들은 2번씩은 보겠다. 이런 느낌도 맞아요. 받았습니다. N차 관람 예약한 분들 많더라고요. 네. 예, 뭐 한 장면에 5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 이제 그렇게 화려한 장면들이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토피아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동물이 주인공인 작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친숙한 동물,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라고 해서 이제 개나 고양이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야생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그 각각의 어떤 특색에 맞게 연출에 넣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공룡기가 있다는 얘기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공룡 이름 어린이들 다 외우고. 외운다고.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인 관객들은 그냥 뭐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나 봐라고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게 이제 이 작품 보는 어린이들한테는 이제 하나하나가 다 누군지 그쵸. 예, 다 이런 아는 것들을 거야. 예, 예. 알고 싶어지고 이제 그런 호기심이 생기고 이렇게 주인에도 다 이어지는 거죠. 표정이 있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 굉장히 이른바 인간식으로 얘기하면 몹씬이라고 하는 군중씬 같은 것들이 꽤 나오는데 네. 그런 장면들 연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또 이 마케팅적으로 그 한국 성우진들이 대부분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이제 전문 성우들이 많이 이 주인공을 맡는데요. 이번 네. 영화에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 단역들 중에 이제 연예인들이 또 카메오 성우 출연을 해서 화제가 많이 됐었더라고요. 예. 뭐 나영석 PD를 비롯해서 가비 씨라든지 그 파더너스의 문상훈 씨라든지 이런 맞아요. 분들을 연예인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몹신이라고 하는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파티 장면 같은 데에서 옆에서 비명을 지르거나 맞아요. 예. 하는 식의 어떤 그 이제 성우진으로서 활약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주토피아 세계관이 재미있는 것이 다양한 동물들이 한 도시에 모여 산다는 컨셉인데 사실 동물들은 그 생활 환경, 자연 환경 조건이 이 서식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동물들마다. 네. 근데 이 한 도시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영화가 이제 재미있게 설정을 넣은 것이 기후 장벽이라고 해서 다양한 기후들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냈다. 이런 컨셉이어서 이 도시 안에서 이를테면 뭐 사막이라든지
뭐 바닷가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공존을 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같은 종끼리 모여 사는 거죠. 그런 네. 컨셉의 어떤 설정이다 보니까 이번 영화에서 더욱 더 1편보다는 다양한 공간과 동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좀 재미있는 포인트 같아요. 네. 액션 얘기도 참 많이 하던데 액션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어설픈 인간 액션 보지 말고 주토피아 2 보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닉과 주디의 활약상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없다 보니까요. 네. 정말 카체이싱 어마어마한 카체이싱 장면부터 다양한 활약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연기 이 액션 연기라고 하는 게 애니메이션에서는 위기감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어차피 이게 어떻게 될지를 흘러갈지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굉장히 다채롭다라고 하는 것과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눈 내리는 계절 같은 게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눈이 많이 오면서 이제 그렇게 묻혀 있던 옛날 마을이 발견되고 뭐 이런 식의 전개가 되면서부터는 그 겨울 분위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겨울에 예전에 왜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해리포터 개봉하는 느낌으로 딱 그 밖에 있는 계절과 딱 맞는 이 애니메이션 속의 계절이 어떤 액션의 무대가 될 때 느껴지는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잘 구현된 것 같습니다. 이 9년 만에 나온 속편이거든요. 그런데 영화 속의 시간은 어느 정도 흐른 거죠? 이거 진짜 재밌죠. 네.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이것도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잘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속편 나오면은 뭐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한 다음에 이제 어떤 다음 단계에 접어드는 무언가를 얘기로 끌고 올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이 주토피아 2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면 뭐가 변할 그렇죠. 것도 같고 안 변할 것도 같잖아요. 네.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1편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일하기도 쉬워지고 그럴 것 같지만 여전히 소동물은 소동물이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사건을 맡지는 못하고 하지만 주디는 여전히 정의감이 강하고 그런 1편에서 딱 붙어있는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캐릭터들도 그렇게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이 이야기에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1편의 설정이 그 주디가 이제 토끼로서는 최초로 주토피아의 경찰이 되었고 네. 그리고 닉은 길거리 출신인데 이제 닉을 우연히 만나서 둘이 이제 같이 합심해서 사건을 해결한 후에 이 주디의 어떤 꼬임에 빠져서 닉마저도 경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둘이 함께 경찰 학교에서 훈련을 1년 동안 받고 이제 닉과 주디 모두 경찰이 된 이후에 이제 일주일 후에 또다시 어마어마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그런 설정이다 보니까 1편을 한번 2편 보시기 전에 네. 집에서 1편 한번 보시고 다시 극장에서 보면 정말 어제 바로 연결이네요. 봤던 네. 영화가 바로 연결된다는 기분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9년 전에 봤던 분도 기억 거의 가물가물할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 보는 느낌이 하지 않을까. 일주일 뒤가 배경이면은 캐릭터들 일관되게 구현해내는 것도 참 공들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디와 닉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이 영화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 주토피아 2 개봉을 한 다음에 정말 관객들이 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제 이 작품을 뭐 물고 뜯고 싶고 즐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성우 연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어린이 관객들은 이제 극장 가서 더빙판 보지만 성인들은 가능하면 자막판 보는 경우들을 그렇죠. 선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성인들도 일부러 이제 더빙하는 곳을 찾아가서 보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이 목소리 연기가 잘 구현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닉 캐릭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그런 성우 연기에 대한 호평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닉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 그 느물느물한 그 길거리 출신 특유의 약간 뺀질뺀질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약간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글씨를 읽는 거랑 말투를 듣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봉하고 일본판, 중국판, 한국판, 닉 성우 목소리 연기만 이렇게 예고편 모아서. 같은 곳에서 비교하는 이런 클립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이어지는 이제 연결되는 지점에서 이 인물들의 매력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확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제작에 700명이 넘는 스태프이 참여한 걸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스태프들의 참여도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현민, 최영재 애니메이터, 이수키 슈퍼바이저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영화 제작에 700여 명이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뭐 정말 디즈니에서 모든 끌어모을 인종이다. 수 있는 네.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다양성 얘기를 초반에 계속했잖아요. 네. 근데 이를테면은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 있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에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애니메이터의 출신 지역과 관련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각 국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터들이 여기에 참여했어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이 작품의 어떤 애정을 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부터가 이런 다양성이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작품 내용도 그러할 때 더 진정성을 발휘할 수 바라겠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한정된 제작비와 한정된 러닝타임에 의해서 뭐 몇 번의 액션 중요한 씬이 나와야 되고 어떤 구성적으로 또 어떤 전형이나 혹은 제한이 있다고 하면 주토피아 2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그냥 끊임없이 펼쳐지거든요. 그렇죠. 실사 영화에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볼수록 이 아마 뭐 업계에 있거나 혹은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아 정말 스태프들의 영혼을 체력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구나라는 걸 체감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이제 다양한 이제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인원수의 애니메이터들 제작진들의 참여했다는 거, 그런 것도 이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지 않나 싶어요. 네. 영화 제작 현장 자체가 주토피아였겠네요. 영화 주토피아 2 줄거리 살펴볼까요? 네. 닉과 주디는 전편인 주토피아 1편에서 처음 만나서 의문의 실종 사건을 이제 파헤치는 활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주토피아 경찰 내에서는 토끼로는 최초로 경찰이 됐던 주디를 따라서 길거리 출신이었던 닉도 경찰에 합류를 하면서 2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정의감에 불타서 경찰서장의 어떤 지시 체계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둘이서만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동료들의 원성을 사요. 그리고 이 도시를 또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거든요. 범인을 잡겠다는 핑계로 무리한 이제 추격전을 벌여서 아비규환의 현장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 주토피아라는 이 도시 설립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랭슬리 가문의 중요한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그 행사장에서 갑자기 주토피아 도시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파충류인 뱀이 출몰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네. 당연히 닉과 주디도 이 행사장에 쫓아가서 이 사건을 취재를 하게 되는데, 이 뱀이 굉장히 주토피아 설립에 중요한 어떤 문서를 훔쳐서 달아나게 되고, 닉과 주디는 이 뱀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느냐면, 주토피아에서 그동안 이 뱀이라는 종을 금기시해 왔던 거죠. 네. 뱀은 주토피아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없다라고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그것이 왜 뱀은 다른 동물들과 어울려서 살 수 없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닉과 주디가 궁금해하면서 이 도시 설립의 어떤 비밀, 숨겨져 왔던 진실이
닉과 주디에 의해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영화 흥행의 최대 견인차일 텐데 주디와 닉 콤비의 매력은 뭘까요? 이 왜 토끼와 여우라는 동물이 그렇게 그림체로 귀엽게 그려져서 같이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둘이 뭔가 호흡을 맞춰서 뭘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조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둘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1편을 볼 때만 해도 다른 종이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2편에 오면은 계속해서 약간 그 여우 같은, 그러니까 꾀가 많은 남자 캐릭터, 그 다음에 귀엽고 용기 있는 여자 캐릭터,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동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약간 그런 캐릭터의 인간을 보는 것 같은 식으로 네. 진짜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다들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어떤 로맨틱한 바이브가 있는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죠. 이 주디는 항상 그 성실하면서도 정의를 위해 싸우려고 하는 그 특유의 고집스러움이 있고 이 닉 같은 경우는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잠깐만 내버려 두면 다시 그 원래대로 약간 껄렁껄렁한 태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중에서 진짜 이제 재밌는 부분들 중에 이 영화는 저희가 계속 액션이 많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드라마 장면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 집에 있는, 그러니까 닉의 집 장면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진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버지 집에 계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이렇게 TV 틀어놓고 이런 장면이 그런 데서 엿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친근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좋아하는 두 캐릭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이 주토피아라는 영화가 이 할리우드에서 실사 영화에서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르의 연장입니다. 버디 무비라는 장르가 맞아요. 있는데요. 그렇죠. 이 버디 무비는 이른바 두 명의 경찰이 등장해서 이 경찰은 보통 한 명은 성실, 한 명은 약간 좀 껄렁껄렁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두 명, 선배, 후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캐릭터 두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 두 명이 각자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까지 우당탕탕하는 소동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영화들을 할리우드는 진짜 긴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통은 남자 콤비를 가지고 하는데 주토피아가 되면서 이제 이 여우와 토끼라고 하는 조합으로 요 이야기를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주토피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 같지만 진짜 100번수 200번 본 이야기라는 거. 맞아요. 너무 네. 익숙한 이야기를 조금씩 변주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것도 성공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주디와 닉이 이 경찰 업무를 일과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한 이후에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 나와요. 근데 두 캐릭터가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네. 주디는 퇴근하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서 정갈한 그 잘 정돈된 방 안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일기를 쓰거나 혹은 뭐 스케줄링을 관리하거나 이런 성격이죠. 그러면서 맞아,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것 같아. 그러면서 닉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미리 걱정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전화로 사연을 또 남긴다던가 이런 성격인데 닉은 퇴근하자마자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일상인. 그러니까 너무 두 사람의 성격을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게 재미있게 좀 장치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닉은 낙천적이면서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무계획적이고 주디는 뭐 긍정적인 것은 동일하나 너무 걱정이 많고 매사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정의감에 불타고 이 두 상반대 그러니까 닮은 것 같지만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달라 보이는 이 두 캐릭터의 조화를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1편에서는 그러니까 이 주토피아 세계관에서 이 닉과 주디 콤비는 둘 사이의 어떤 로맨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네. 1편에서 같이 이제 굉장히 뭐 투닥거리긴 하지만 둘 사이에 어떤 그런 멜로 기운이 없었는데 2편에서부터 약간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관계로 묘사가 되다 보니까 팬들이나 관객들 사이에서 이 둘 사이의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혹은 뭐 만들어질지 모를 3편이나 4편에 대해서 이 둘의 관계를 또 미리 예측해보거나 추측해보는 그런 재미 요소까지도 좀 갖춰져 있어서 이 주디와 닉의 콤비는 앞으로도 팬덤이 굉장히 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케미스트리가 발전될 가능성이 보이는군요. 그 주디와 닉의 조합도 흥미롭지만 그 외에 아주 다채롭고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도 흥행에 겨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요? 일단 이번 작품에서 그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리라고 하는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는 주토피아에서 이 변온동물들, 파충류들이 이제 함께 지낼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어떻게 이제 뭔가 지금의 형태로 무산되었는가. 그 흑막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펼쳐 보이는 부분들이 이번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변온동물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게리라고 하는 뱀은 무조건 따뜻한 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추운데 겨울에는 동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추운 환경에서 나선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의 연출까지, 그러니까 이 동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염두에 두고 이야기 후반부가 설계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 쿼카 상담사인 퍼스비 박사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쿼카도 너무 이제 캐릭터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작품 내에서는 쿼카가 조그맣기 때문에 항상 뭔가 어디 위에 올려놓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다른 동물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전편에서도 계속 이어서 나오는 이 주디와 닉의 굉장한 어떤 든든한 지원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서장. 보고서장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고 그 외에도 이들의 활약상을 이제 옆에서 보조해주는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번에는 뭐 하마 캐릭터도 나오고. 아 진짜 그 장면도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뭐 이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 동물의 종에 대해서 우리 뭐 성인들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인지를 하거나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약간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다 표범과 바다 코끼리와 바다 사자 이런 동물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재미있게 각본에 녹여서 바다 코끼리한테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녹여내서 다양한 동물들을 어떤 식으로 각각의 어떤 그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관객들에게 좀 깨달음조차도 얻을 수 있게 그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비하인드도 굉장히 좀 잘 녹여 있고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주디와 닉의 활약상에 이제 도움을 주죠. 네. 1편에서 아주 잠깐 출연했던 남원을보가 씬 스틸러였는데 이번에도 등장하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 보기 전에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원을보가 안 나온다던데 사실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구나. 네. 네, 남원을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이 남원을보 장면이 또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전편에서는
느리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어서 이제 그 느림을 아주 느리게 네. 연출하는 이제 그런 도장 찍고 뭐 이런 장면들을 넣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 진짜 너무 사람이 좋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남은일보가 그런 캐릭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고 유쾌하게 등장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게요. 남은일보의 캐릭터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플래시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과 이 캐릭터가 완전히 정반대인데 그러네요. 이번 영화에서 왜 이 남은일보의 이름이 플래시인지가 아주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엄청난 운전 실력을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플래시가 이게 말투도 느리잖아요. 행동도 느리고 말도 느리니까 이 말을 끝까지 듣기가 너무 어려워서 항상 주디와의 대화에서는 이 남은일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디는 성격이 급하고 말이 빠르니까 바로 먼저 대답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는 어순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대사에 되게 재미있게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이 플래시에게 뭔가 부탁을 해서 문제 없어 나 그거 해줄게라고 no problem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no와 프라블럼 사이에 간격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아주 네. 재미있는 그런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남은일보 플래시의 캐릭터의 매력을 아주 잘 살려서 보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이자 장면들입니다. 네. 워낙 도시 스케일이 다양해지고 커졌다 보니까 특별관에서 보는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애초에 이제 그런 설정을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림이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런 특별관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게 설계를 한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어린이 관객들은 4DX 상영관 같은 것을 굉장히 또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면에서의 설계가 마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초반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이런 데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특별관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런 네. 4DX 상영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보면은 이 주디와 닉의 어떤 그 이동 경로라든지 하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이 주디와 닉을 따라서 테마파크를 그쵸. 같이 여행하는 같이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의 어떤 동선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체험을 더 중시하는 컨셉으로 영화가 설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IMAX나 4DX 이런 특별관에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일 것 같고 저도 일부러 자막 버전과 더빙 버전을 요새 광음 시네마관이라고 불리는 네. 사운드 특화관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뭐 벌써 3편 기대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주토피아2에 이스터에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지에 적힌 그 패스워드를 잠깐 비추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3편 실제로 나오고 새로 나온다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이것도 이스터에그를 푸는 장면을 보면은 야, 참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들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이 세계관에서 배제된 등장하지 않는 동물들이 꽤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무궁무진한 거죠 앞으로. 앞으로 뭐 주토피아 세계관이 뭐 그쵸, 우주로도 맞아요. 나갈 수 이름이 있고 주토피아인데 네, 뭐 너무 많은 앞으로 펼쳐질 여정들이 기대가 된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네.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주토피아2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어드벤처 블록버스터로 거듭난 주토피아 시리즈. 이제 앞으로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너무나 3편, 4편은 뭐 당연하게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만큼 시리즈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고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랑과 우정 사이
닉과 주디의 액션이 빛난다라고 했는데요. 네. 정말 요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대목들이 제일 재밌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닉의 시선이 딱 그 주디한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주는 간질간질함도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보게 만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편이 던진 메시지를 확장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존의 메시지를 주는 애니메이션 자레드 부시 마이론 하워드 감독의 주토피아 2 함께했습니다. 신의 1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